먼저 지금 최근 상황 가장 최신 속보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은 클래리티법 표결을 다음 달로 미뤘고요. 의원들은 한 달짜리 휴회에 들어가서 각자 지역구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온 뒤 댓글과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반대해서 물 건너갔다. 올해는 글렀다. 실제로 표결 일정에 동의해주지 않은 쪽이 민주당이었으니까 이런 반응들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시장도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고요. 근데 바로 그 민주당에서, 그것도 이 협상의 한가운데에서 이때 앉아있는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전혀 다른 결의 문장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표결 연기 소식 직후에 이 의원이 낸 성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예금 유출을 막고 불법 금융을 근절하면서 윤리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거고 클래리티법을 제대로 통과시키는 거, 그게 여전히 우리의 목표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보이죠. 법을 막았다고 지목되는 정당의 의원이 그 목표는 통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 정치인들의 예의상 발언일까요? 아니면 진짜 방향을 알려주는 문장일까요? 그리고 짚고 갈 게 하나 더 있는데, 예전에 우리 채널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찬성이 나오는 날, 그 이름을 들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미리 말씀드려보자면요. 오늘 이 성명은 아직까지 그 찬성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찬성도 아닌데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구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의원의 문장을 읽으려면 이 사람 특유의 말버릇부터 아셔야 됩니다. 맨 앞에 5월달 장면을 다시 볼게요. 그날 위원회에서 법안은 통과됐고 이 의원은 찬성 쪽에 표를 뒀습니다. 근데 성명에서는 그 찬성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늘 내 표는 계속 협상하겠다는 표지, 본회의 찬성 약속이 아니다라고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다. 그러면서 남은 일들을 직접 열거를 합니다. 수사기관이 걱정하고 있는 금융 범죄 문제를 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대통령과 부통령만이 아니라 미국 상원의원 전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합의도 필요하다라고요. 이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서 이 부분들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런 말들까지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법에서는 이 찬성이라는 행동에도 항상 조건이 문서로 따라붙습니다. 표는 던지되 숙제 목록을 같이 제출하는 방식인 거죠. 이 말버릇을 기억해 두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반전들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반전입니다. 지난주 성명에 나온 4가지, 소비자 보호, 예금 유출 방지, 불법 금융 근절, 윤리 합의. 이 가운데 예금 유출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은행에 맡겨둔 돈이 이자를 얹어주는 코인 상품 쪽으로 한꺼번에 옮겨가는 상황을 뜻합니다. 미국의 작은 지역 은행들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고요. 이 법의 협상에서 은행권과 코인 업계가 줄곧 부딪혀온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달이죠. 미국의 코인 전문 매체의 방송에 나온 이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 붙는 코인이 지역은행의 예금을 빼갈 수 있다는 우려들을 미국 상원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의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는 건데, 은행권 논쟁을 부른 그 문구를 지금도 본인이 방어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은 법안 바깥에서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본문안에 자기 손으로 넣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공동 저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을 둘러싼 협상의 성격도 다시 보이죠.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사용해온 사람들끼리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다듬을지, 여기에 대해서 정하는 단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목록에 있는 것보다 목록이 없는 겁니다. 이 의원이 마냥 부드러운 협상 상대가 아닙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 여러 명과 함께 지금 문안은 부족하다는 공동성명을 냈고요. 윤리 조항을 더 강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문안이 위반 단속을 법무부 한 곳에만 맡겨놨는데, 지금 미국의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각 주의 법무장관도 나설 수 있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수정 요구까지 내놨고, 근데 이 깐깐한 요구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봐도 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문제라거나 이 산업을 키우면 안 된다거나 어떤 코인이 유가 증권인지 다시 따지자거나 이런 항목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은행 이야기, 범죄 자금 이야기, 정치인 윤리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의원은 6월달에 이런 말도 했어요. 이미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혁신에 선두를 시키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바로 목표다라고요. 민주당의 회의적인 태도들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부패랑 윤리, 그리고 사기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다라고요.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다만 아직까지 조금 남았고, 반대편으로 분류되는 의원의 머릿속이 이렇다면은 이 싸움은 통과냐 폐기냐 하는 방향성의 싸움이 아니라 몇 개 조항의 문장을 두고 다투는 문장 싸움이라는 쪽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 이 법을 이끌어온 루미스 의원이 얼마 전 민주당이 대체 무엇을 더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주 이 성명 안에 4가지 목록으로 정리되어 나온 셈인데요. 공화당 쪽 보도에서 남은 숙제로 꼽힌 것도 표 확보, 이자 문제 해소, 초당적 윤리 합의였으니까요.
양쪽이 손에 들고 있는 목록이 사실상 같은 목록이라는 거 먼저 분명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 달 간격을 둔 같은 사람의 두 가지 문장을 한 줄씩 번갈아 읽어볼게요. 5월달 내 찬성은 본회의 찬성 약속이 아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8월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여전히 목표다. 5월에는 찬성 뒤에 조건을 달았고요. 8월 달엔 연기 뒤에 목표를 달았습니다. 두 번 다 방향은 똑같죠. 통과 쪽입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 하나고 표결이 미뤄지고 시장이 실망하고 올해는 글렀다. 이런 말들이 도는 그 주간에 협상 테이블 반대편 자리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장은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주간에 다수당 지도부는 휴회가 끝나서 복귀하면 곧바로 첫 번째 절차 표결을 열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이미 내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한 줄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겹쳐서 일어난 일들은 이렇게 요약이 되죠. 한쪽은 날짜를 걸어뒀고 다른 한쪽은 목표를 다시 적어뒀고 문서로 남은 것만 놓고 보면 양쪽 전부 다 통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록들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들이 목록에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XRP를 몇 년 동안 따라다녔던 질문들, 그러니까 이 코인이 유가 증권이냐 하는 문제들, 작년에 법정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의 통과를 붙잡고 있는 네 가지는 전부 그 바깥의 이야기들입니다. 은행예금, 범죄자금, 정치인윤리, 법이 늦어지는 이유들조차도 XRP랑 상관없는 조항들이라는 거. 바꿔 말씀드리면 남은 협상이 어느 쪽으로 정리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법이 XRP에 가져다주는 결과, 그러니까 어느 감독기관이 어떤 규칙으로 이 시장을 맡을지가 확정된다는 사실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쪽에서도 눈에 띄는 분석이 하나 나왔거든요. 코인 전문 매체 5대1리가 소개하고 해외 차트 분석가들이 짚은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월봉 차트에서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월봉이라는 건 한 달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막대 하나로 묶어서 그린 차트를 뜻하는데 하루하루의 출렁임이 아니라 몇 년 단위의 큰 흐름을 볼 때 쓰는 화면이죠. 첫 번째 신호가 바로 TD 시퀀셜입니다. 가격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몇 달째 이어졌는지를 정하는 규칙대로 세워서 그 흐름이 끝나갈 때쯤 알려주는 계산법인데요. 지난달 비트코인 월봉에서 이 지표의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 신호가 월봉에서 마지막으로 켜졌던 때가 2022년 지난 약세장의 바닥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위치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최근 50개월치 가격의 평균값을 이어그린 선 50개월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 선은 2014년 이후에 큰 하락이 멈추는 자리마다 받침 역할을 해온 이력이 있었고 이 세 번째 신호는 쏠림 현상입니다. 샹드 모멘텀 오실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 상승한 힘 그리고 내린 힘들을 비교해가지고 시장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쏠렸는지 숫자로 재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값이 마이너스 70일까지 내려왔고 0에서 아래로 갈수록 내린 쪽 쏠림이 크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71은 그 중에서도 극단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값이 마지막으로 이 수준까지 내려왔던 게 지난 6월달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근처까지 밀렸을 때였는데 이 해외 집계로 봤을 때 2015년, 2019년, 2022년 그러니까 지난 세 번의 큰 바닥들마다 이런 신호들이 함께 나타났었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켜진 거, 동시에 켜진 거는 지난 2022년 약세장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회 기간 한 달 동안 윤리랑 이자 문제를 놓고 문구 협상이 비공개로 이어지고 복귀 직후에 이미 잡혀있는 첫 번째 절차 표결이 실제로 열리고 엘서브룩스 의원처럼 목록을 들고 협상해온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문구에 얼마나 반영됐느냐 이게 그날의 찬성 규모를 정한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협상 당사자가 연기 직후 목표는 통과라고 성명으로 적어뒀다는 거 그리고 다수당 지도부가 복귀 직후에 표결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걸어둔 상태라는 거. 세 번째로 남은 요구가 끝없는 불만이 아니라 네 가지로 셀 수 있는 목록이고 당사자 스스로 두 달 전에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표결 연기 직후에 협상 당사자인 민주당 엘서브룩스 의원이 클래리티법을 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여전히 목표라는 성명을 냈고요. 이 의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 조항을 직접 써놓는 공동 저자에 가깝습니다. 양쪽이 들고 있는 남은 쟁점 목록은 은행예금, 범죄자금, 정치인윤리 이렇게 전부 XRP 바깥의 항목들이고 XRP를 위협했던 질문은 이미 작년에 끝났고 같은 시기 비트코인 월봉에서는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세 가지 바닥 신호가 동시에 켜졌지만요. 이게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자면은 이 성명 속 제대로라는 한 단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게 찬성으로 가는 예고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반대할 수 있도록 열어둔 안전장치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 가지 생각들 들려주시고 다음 달 그 표결의 결과표가 공개되는 날 명단에서 이 의원의 이름 옆에 어떤 표시가 찍혀 있는지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